부정을 말했어요. 말을 해봅시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이게 참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있는데 부정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하시면 돼요. 아니다. x는 소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x는 소수다. 소수다. x는 1이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정을 하라고 하면 원래 뭐 x는 1이 아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기호로 어지간하면 이렇게 쓰는 게 1이 아니다. 기호로 써져 있으니까. 이건 공집합이 얘 이제 포함된다. 이거 뭐 그러니까 맞죠? 이거 맞나요? 참거짓 한번 얘기해 보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기호로 써 있으니까 원래는 이게 부정이면 뭐예요? 아니다인데 기호로 써 있으니 이런 기호 기억나죠? 안 된다라고 했던 거. 몰라? 자, 이런 거는 부정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x가 지금 사실 3보다 크다라는 문장이거든요. 문장으로 치면. 그럼 x가 3보다 크지 않다. 그 식으로 쓰면 뭐예요? x가 3 이하다라는 얘기. 크지 않다니까. 그냥 이런 게 부정이 돼요. 이거는 뭐죠? 이거 부동어가 있으면 반대로 돌리면 돼요. 부정, 참거짓이 아니고 얘기만 하라고 하면 대신 이제 등호가 있었으면 빼고 없었으면 넣으면 됩니다. 반대로 돌리고. 요게 그거죠. 또는 x는 0 또는 x는 1이다. 이거의 부정은 뭐라 했어요? 또는의 부정이면 0도 아니고 그리고 1도 아니다가 된다 했었죠. 설명에서 얘기했었죠.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가 된다고 했었어요. P가 아니고 Q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진짜 수학적으로만 아니고 X가 이제 방정식 해 같은 거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내가 구했는데 X가 0이거나 1인 거잖아요. 또는이라는 게 그렇죠? X가 0이거나 1이야. 그냥 그게 아니래. 그러면 0도 아니고 1도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0 또는 1의 부정. 그러니까 그런 국어적인 표현도 여기 충분히 포함을 하고 있어요. 수학에서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 이거는 뭐였어요? 뭐뭐이고 뭐뭐. P이고 Q의 P 그리고 Q의 부정은 P가 아니거나 P가 아니다 또는 Q가 아니고. 그래서 얘도 이고니까 3이 아니다, 마이너스 3이 아니다의 부정은 마이너스 3이다겠죠. x는 4에 아니다면 4겠어요. 그렇죠? 이거 또는이 된다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p 또는 q. 원래 이거의 부정은 이렇게죠. not이었죠. 근데 어떻게 된다 했어? 분배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not p 그리고 not q가 된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안에가 그리고면 not P 또는 not Q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고 또는의 부정은 뭐다? 그리고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러면 뭔가요? 얘도 사실 뭐 이렇게 수직선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가 아닌 거면 얘 부정은 뭐겠어요? 어디예요? 여기거나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 이상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쪼식, 우리한테 주어진 이 식, 요 식에 그걸 잘 살펴보시면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x가 2보다 작은 거 아닌가요? 이건 거죠. 그거에 이제 일종의 교집합을 해놓은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부정을 한다고 하면 요거 x-1보다 2 이상이다의 부정이 이거잖아요. 그리고의 부정이 또는이잖아. 그렇죠? 이것도 이런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집합을 찾으셔도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하셔도 상관없고 상관없는 걸 넘어서 이렇게도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다음 명제 부정을 이거는 이제 참거짓을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제 부정의 참거짓이 내가 알기가 힘들면 뭐 해라?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밝혀내고 그걸 반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0은 자연수다면 부정이 뭐죠?
0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게 참입니다. 부정의 참거짓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 조건 같거든요. x가 있으니까. 다만 x, 3x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남는 식이 뭐 9는 9다예요. 결국엔. 3x는 넘어와서 없어지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는 부정이 뭐겠어요? 이거겠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이 식 그대로를 아마 써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식의 답에는. 이게 부정이에요. 그럼 이게 틀렸나요? 요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맞아요? 아니죠. 이건 거짓이에요. 부정이 거짓되는 거예요. 원래 명제가 맞았으니까 부정이 거짓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부정을 사실 구하세요. 참거짓 알기 쉬워요. 생각보다. 그거에 이제 참거짓을 얘기하시면 되고 3i는 실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부정은 뭐야? 3i는 실수다. 3i는 실수인가요? 아니죠. 허수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부정이 거짓이라고요. 네,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부정을 해서 그거에 이제 참이 되는 걸 해도 되지만 예를 들면 x는 6의 약수다면 이 집합은 1, 2, 3, 6이죠. 근데 다만 이게 답은 아닌 게 왜? 이거의 부정,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이거든. 근데 그 진리집합은 원래 명제의 뭐다? 여집합이라고 했었죠. 네.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일 때 그거의 not p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p의 여집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체 집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요건가요? 요거밖에 없으면 얘도 원래가 이거예요. 요거밖에 없는 전체가 이거니까. 근데 요거의 여집합이니까 답이 뭐겠어요? 4랑 8이 부정의 진리집합 돼요. 혹은 뭐 이런 게 너무 복잡하면 초반에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6의 약수가 어쩐다고? 아니다. 아닌 거 찾으면 되죠. 예, 뭐예요? 4하고 8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부정은 여집합만을 다루게 돼요. 결국에는 이게 아시겠나요? 얘도 얘의 진리 집합이 뭐겠어요? 얘의 진리 집합이 2하고 6, 그쵸? 그러면 이거에 이 안에 다 있나? 있네요. 이거의 여집합 또 4, 8이네, 그렇죠? 네, 이거의 여집합이 얘가 이거 부정의 진리 집합이 되겠죠. 물론 부정은 뭐겠어요? 부정 자체는 네, 요렇게 되겠죠. 0이 안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2하고 6 빼고는 다 아니거든요. 0이 안 되거든. 그쵸? 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의 진리 집합은 전체에서 보시면 이거다. 얘도 얘의 진리 집합이 뭔가요? 요거의 진리 집합. 예,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7은 애초에 있지도 않고. 예, 네, 이거니까. 그리고 전체 집합을 넘으면 안 돼요. 항상 명심하세요. 요 안에서만 찾고 있는 거예요.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5보다 작은 거, 2, 4고, 8보다 큰 수는 대신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만 지금 이게 답이 아니라고. 뭘 구해? 여집합. 즉 6하고 8이 얘 여집합이 지금의 답이 되는 거예요. 부정의 이거니까. 아시겠나요? 예. 네. 혹은 얘 부정을 구해서 해도 된다고. 얘 부정이 뭐라고? 5보다 작거나 8보다 크다의 부정이면 뭐겠어? 5보다 크거나 작거나 8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겠냐고. 크고죠. 네. 또 8보다 작아야 돼. 다만 크다 작다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등호가 붙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5 이상 8 이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어디라고? 여기가 되는 거예요. 네, 등호 놓고 5 이상 8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5 이상 8 이하에 들어가는 수를 찾은 겁니다. 부정을 구해서 진리집합을 찾은 건데 이게 좋다고 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풀면 이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4에서 8까지가 예, 그 x의 범위예요. 그러면 원래 이거의 진리집합은 4, 6, 8이죠. 그러면 이거 부정은 일단 뭐다? 이렇게 될 거예요. 부정. 예, 근데 부정의 진리 집합은 굳이 좀 부동식을 풀지 않아도 뭐밖에 2밖에 없다. 예,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입니다. 예, P면 Q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게 두 조건 PQ가 있을 때, PQ란 건 뭐 X는 2다. 뭐 아까 봤죠. X제곱 어쩌고 뭐 2차 방정식은 0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X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이나 방정식이 주로 조건이 되는데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지난 시간에 좀 마지막쯤에 많이 얘기했던 게 P 또는 Q라는 거, P 그리고 Q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들은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놔도 여전히 조건이야. 아까 봤지? X는 2 또는 X는 3이다 하면 이거는 조건이지. 참이야? 그게? 거짓이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건인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P이면 Q이다로 연결을 하면 예를 들어 아까 똑같아 X는 2랑 X는 3이랑 PQ가 있을 때 X는 2이면 X는 3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X는 2이면 X는 3이야? 이상하지? 틀렸어요. 틀렸단 말은 참 거짓으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거짓이죠. 참 거짓을 가릴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명제예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를 화살표를 써서 항상 이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P이면 Q이다는 참이든 거짓이든 가려낼 수 있는 명제가 돼요. 아시겠죠? 뭐뭐면 뭐뭐다 이거는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명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명제 좀 본편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좀 애고편에 가까운 거고 명제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하고 이제 사건을 만들어 가는 거죠. 뭐 영화나 드라마로 치자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이런 거 이제 과학이나 이런 거에서 얘기할 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가정. 뭐뭐면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크게 용어가 뭐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P이면이라 할 때 P쪽 왼쪽에 있는 게 가정이고 그 이름은 알아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P면 Q다의 참거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그러니까 조건들을 연결한 뭐뭐면 뭐뭐다에 좀 아까도 나왔는데 그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직사각형 이면이야. 이게 P이면 Q이다 형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어쨌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죠. 왜? 두 변이 평행하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요. 그죠?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하면 이게 맞겠어? 평행사변형 그려놓고 이거 직사각형이야 하면 미쳤나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이게 참이고 거짓이고가 물론 생각하면 아는 것도 있죠. 아까 뭐 키얘기라든지 이런 건 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근데 원래는 조건이 두 개, 직사각형이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서 뭐뭐면 뭐뭐다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아시겠나요? 예, 그러면 요거에 따른 조건이면 항상 등장하는 게 조건이 중요한 이유가 조건에 따라서는 그게 참이 되게 하는 뭐가 있다고? 진리, 집합이 있다. 그걸 P라고 하고 요쪽에 진리, 집합이 또 있겠죠. 조건 두 개 연결을 해놓은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이게 얘를 포함을 해야 돼요. 뭐 같은 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생각해요. 평행사변형 집합이 있어요. 직사각형 집합이 있어요. 직사각형 집합이 평행사변형 집합 안에 들어가죠? 평행사변형 집합 안에는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집합 안에 직사각형이 들어가니까 이게 맞네.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더 쉽게 좀 보시면 지난 시간에 수업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거이면 이거 조건이죠. 요거 이거이면 뭐 이거다. 이거 맞나요?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면 x가 3보다 큰가요? 맞아? 아니죠. x가 2보다 크면 2.1이나 2.2 항상 정수만 자연수만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1, 2.2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예, 그게 3보다 큰가요? 안 되잖아요. 2보다 크다고 전부 3보다 크진 않아요. 이건 거짓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거 진리 집합은 당연히 어디에?
2보다 큰 거. 이거죠? P가 이쪽에 돼 있어. 예, 요거 진리집합 Q라고 하면 얘가 이제 2인데 얘가 P라고. Q 3보다 크다예요. 여기가 이제 Q집합이죠. Q집합이 P집합을 포함을 하나요? Q집합이 P집합을 포함을 하냐고. 안 해요. 뭐 물론 아예 이쪽으로 돌아가 있지만 적어도 이렇습니다. 포함을 하지 않아요. 이러면 뭐라고? 거짓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벤다이어그램으로 봐도 P면 Q다의 진리집합이 각각 라지 PQ면 이런 상태가 되면 돼요. 참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상태 우리한테 그 집합하는 내내 두 집합의 위치 그 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려라 하면 어떻게 이렇게 그리죠, 보통. 일반적인 이런 상태는 그러니까 그 P면 Q다를 뭘로 만들어요?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반대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항상 그래 시간이 조금 1시간 2시간 이렇게 한두 교시 지나고 한 일주일 뒤쯤 되겠지? 내가 물어봐. 기억을 해요. 이거 워낙 자주 나오고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P면 Q에다가 그 참이 되려면 이게 진리집합설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누구나 대답해요. 오른쪽이 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왼쪽이 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아? 틀렸다고. 포함만 안 되면 돼요. 이게 왼쪽이 큰 건가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명제가 어때? 거짓이라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짓일 경우에는 왼쪽이 큰 거야? 아니야. 그냥 포함만 안 되면 돼요. 포함만 안 되면. 요거 꼭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포함이니 어쩌니 벌써 나오기 시작했지. 이게 집합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앞단에서 했던. 그러니까 연산이나 포함관계나 부분집합.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참이 되면 P가 Q에 뭐 부분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원소 몇 개들을 이렇게 던져주고 예,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P의 개수를 구해라 이러면 Q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의 문제까지. 예,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 공식 그게 또 나오고 뭐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집합 자체가. 자, 그래서 이렇다. P면 Q이다의 그 각각의 진리집합 라지 PQ를 할 때 오른쪽이 크면 P를 포함하면 참인 거고 포함하지 않으면 거짓인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꼭 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다. 어떤 X가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뭐 P다.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면 그 모든 X에 대해서 P라는 거는 모든 X가 다 P를 만족을 해야지 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죠? 저번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좀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뭐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모두 학교에 다닌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참일까? 참이죠. 사실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은 없거든 지금. 근데 단 한 명이라도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당연히 거짓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이 되려면 모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어떤 X에 대해서 P다. 방금 학교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학생은 학교에 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학교에 가는 건 너무 많으니까 뭐가 있을까? 그래, 우리 학생의 어떤 학생은 키가 170cm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네? 어떤 학생은. 그러면 내 말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 학원의 학생들 뭐 지금이야 테이도 있고 재미도 다 어쩌다 보니까 다 뭐 좀 그래 난쟁이야 선호야. 그래가지고 다 170 미만이야. 근데 재민이 혼자 딱 컸어. 근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학원에 어떤 학생은 키가 170cm 이상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참인가요? 딱 한 명만. 참이죠. 한 명만 있어도. 그쵸?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얘는 진리집합이 뭐만 아니면 돼. 이런 문장은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네, 이러면 참이에요. 이 문장은 이 진리집합 P가 뭐가 돼야 된다고? 전체 집합인 U가 돼야 돼요. 모든이라고 하면. 아시겠나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있죠. 이거고 부정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 부정. 아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국어야 이제. 모든 학생이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간다고 얘기를 했어.
그 부정을 해봐. 그럼 뭐지? 모든 학생이 학교에 안 가는 건가? 그게 부정인가? 그쵸. 그러니까 국어적인 말투로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간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다니까. 근데 그걸 부정하겠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학교에 안 가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개어투로 치면 이런 거지.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간다. 네, 이거의 부정은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고.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가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이라고. 이게 그러면 안 가는 학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안 가는 학생이 어쩐다고 한 명이라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부정을 하시면 모든의 부정이 뭐가 돼? 어떤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분배예요. 아까 P 그리고 또 그 Q처럼 모든 X에 대해서 P다를 분배하시면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다. 나 P다.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이 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면 얘도 그러겠죠. 어떤 애 부정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든이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까 뭘로 했죠? 키로 했나요? 그냥 우리 이렇게 그 학원에 대해서 어떤 학생은 키가 170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부정을 하면 키가 170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마찬가지, 국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와서 어떤 학생이, 우리 학원에 어떤 학생이 키가 170 이상이라 라고 했다고. 근데 누가 아니에요 라고 했어. 그러면 어쨌다는 얘기야? 170이 안 되는 학생이 있다는 얘기야? 아니지. 아니에요. 우리 학원 모두는 키가 170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고. 그 뒤에 올 말이.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걸 부정을 하시면 이것도 분배인 거예요. 어떤 걸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모든 X에 대해서 뭐가 된다? P가 아니다. 키가 안 크다. 170 이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문장인 게 진짜 나옵니다. 일단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뭐 어떻게 됐을 때 뭔 말이니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건 조금 이제 모르셔도 되는 얘기인데, 이 어떤이라고 하는 게 모든가 어떤 대비를 시켜놨는데, 사실 당연히 그 영어 이제 한국의 수학은 외국에서 형을 이제 들여온 거잖아요. 해방 이후에 이렇게 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원문을 좀 보면 모든은 당연히 every예요. everyone이나 everything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모든 것이 어쩌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그 영어 표현을 보시면 어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원래 원문이 뭐냐면 there is나 there exist인 경우가 많아요. there is 하면 뭐야? there is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냐고. 뜻 몰라? 아니, 뭐뭐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떤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대비시켜서 모든. 그러니까 어떤 X 어쩌고 하면은 X가 하나라도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적인 이제 문장에서의 쓰임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해요. 그러면 그게 물어보는 게 뭐라고? 정삼각형이 삼각형이 하나라도 있냐고 물어봐요.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당연히 모든은 알아요. 모든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냐고 물어보면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냐는 뜻이죠. 저 모든은 헷갈릴 일이 없는데 이 어떤이 좀 문제가 돼서 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은 뭐라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장 속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제도 언젠가는 이제 단원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단원이 지나가고 다른 단원에서 얘도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종종 등장하는 게 이 모든가 어떤이에요. 네. 어떤 그런 문제 있잖아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 뭐 집합이나 뭐 수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조건 같은 거 안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애에 대해서는 이렇다. 그러면 그런 애가 하나라도 있다, 존재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어떤은 그런 의미다. 어떤이라고 하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가정과 결론만 말하면 돼요. 가정은 A가 짝수이면 A제곱이 짝수다. 가정은 당연히 앞에 있는 겁니다. A가 짝수다. 결론은 뭐예요? A제곱이 짝수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가정이 뭐겠어요? x는 2. 그쵸? 결론은 뭐예요? x 빼기 1이 1. 자르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잘 대답하시면 되고. 3의 배수면 9의 배수다. 뭡니까? 가정이 3의 배수다가 되겠죠. 결론은 9의 배수다. 앞뒤로 잘 자르기만 하면 돼. 문제도 아니에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냐는 중요한데, 이제 아까로 돌아가서 P면 Q이다 꼴이잖아요. 전부 다 한번 쭉 보세요. 그렇죠? 양의 약수는 이러고 있지만 8의 약수면 10의 약수다, 16의 약수다 이런 문장들인 거예요. 일종의. 자, 내가 솔직히 참거짓 판단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쉽겠지. 첫 번째 이제 있는 형태니까.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참거짓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앞뒤에 진리집합을 보셔야 돼요.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싹 찾아서 포함관계를 보셔야 돼요. 포함관계가 되면 참인 거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는 한다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절대값 x는 1이다. 맞아요? 맞아요. 누가 몰라? 네, 참입니다. 참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런 거는.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맞아요? 왜 아니죠? 2가 있어요. 2는 짝수죠. 그렇죠? 나중에 또 나오는데 2 같은 거. 이건 거짓이잖아요. 거짓임을 보여주는 example 예가 있죠. 그게 뭐였어? 방금 2였죠. 이런 거를 반례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가 되는 예시다라고 해서 반례. 그리고 집합으로 표시를 하자면 얘기했죠. 자, P하고 Q가 진리집합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거짓인 단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한쪽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인데 참이 될 거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가 P고 뒤에가 Q야. 이렇게 돼야 된다 했어.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어느 부분 때문이냐? 요 부분 때문이에요. B쪽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 차집합 Q 부분. 이런 게 공집합이 되면 우리 배웠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내가 많이 얘기해. 이러면 뭔 관계다? Q가 P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없으면 그러면 참인 거죠. 근데 참이 아니야. 거짓인 걸 알아. 해서 잘 찾아보면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반례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방금 문장도 생각을 해보라. 소수인 집합이 있어요. 여기 2, 3, 5, 7, 11 이렇게 있죠. 홀수인 집합이 있어요. 이거 교집합이 있죠? 1 있고 7, 9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아요? 이런 관계니까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라 했어요? 이 부분이 아까 2가 반례가 되게 된다고. 이게 아시겠나요? 얘 때문에 못 들어가. P가 밖에 나와 있어. 그 부분이 반례고 방금 얘기한 거. 이거 너무 가긴 하는데 초반부터 P 차집합 Q 꼴이 반례의 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항상 우리가 눈에 보기 좋게 이쪽 집합 하나, 이쪽 집합 하나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 안쪽이 여집합일 수도 있고 한쪽이 교집합일 수도 있어요. 진리집합들이. 어쨌든 간에 얘가 반례를 찾아라 하면 뭐뭐면 뭐뭐다의 각각의 진리집합에서 앞에서 뒤를 뺀 부분의 집합의 원소를 찾아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앞쪽은 이거고 뒤쪽은 이거일 수 있어요. 진리집합들이. 그럼 어쨌든 간에 반례가 어딘가요? 벤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하세요. 아니면 직접 원소를 얘기하세요.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례를 얘기하라고. 집합적으로. 나중에 문제 나오면 문제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좀 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래 좀 알아두시라. 거짓이 되는 얘가 뭐다? 반례다. 반례 얘기하세요 하면 그런 거. 8의 양의 약수는 16의 양의 약수인가요? 8의 양의 약수가 뭐 있죠? 1, 2, 4, 8. 16의 약수는 뭐 있어요? 1, 2, 4, 8, 16. 그럼 8의 약수면 16의 약수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 말로 생각해도 되지만 방금도 보셨죠? 들어가죠? 이쪽이 큰 집합이죠? 그렇죠? 이쪽이 진리집합이 큰 집합이니까 이게 참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도 그래요. 참이 되려면 그런 식이 돼야 돼. 얘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x가 1보다 크면 x가 2보다 큰가요?
이것도 1.5 이런 거 있죠? 거짓이거든요. 그 아까 방금 1.5 이런 게 뭐라고? 발레야,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도 이집합하고 이집합이 있으면 이집합이 더 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반대로 아예 이쪽이 커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네. 모든과 어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 1, 2, 3, 4, 5밖에 없습니다. 원소가. 자연수나 뭐 실수 전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이 x는 1, 2, 3, 5 이하인가요? x는 뭐라고? 네, 여기에, 여기. 이 애들이 전부 이렇냐고. 맞죠? 그럼 참인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리고 그렇잖아요. 1 이상 5 이하의 7리 집합이 뭐예요? 1, 2, 3, 4, 5일 거 아니에요. 그럼 U네요. 아까 얘기했죠. 얘가 참이 되려면 이 부분의 7리 집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U가 돼야지 참인 거예요. 집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아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홀수인가요? 여기 2 같은 거 제곱하면 얼마야? 4잖아. 홀수야? 아니지. 이것도 또 뭐다? 발레야. 어쨌든 간에 얘는 거짓이야. 왜? 진리집합이 뭐야 사실 1, 3, 5만 얘 진리집합이 되죠. x제곱이 홀수인 건. 그쵸?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니까. 예. 어떤 x에 대해서 x는 이런 문장이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아까 강조하고 많이 좀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한 건데 어떤 x에 대해서 x는 5다 하면 뭔 뜻이라 했어? x는 5인 애가 있다. 있어? 있어. 그럼 참이야. 그럼 만약에 어떤 x에 대해서 x는 6이다 라고 하면 이건 거짓이야. 하나도 없으니까. 예. 여기도 어떤 이거다? 어떤 x에 대해서 x는 두 자리 자연수다. 있어? 없어? 그럼 거짓이야. 예. 있냐 없냐의 얘기라고. 어떤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예.